네, 안녕하십니까. 2차시 10조차 2차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럼볼츠의 사회 학습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의 내용은 클럼볼츠의 사회 학습 개요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계획된 우연 모형과 진로 상담의 적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럼볼츠의 사회 학습 이론의 개요는, 이러한 클럼볼츠는 그 사회 학습 이론은 그 진로 상담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겠죠. 그래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진로 선택 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 직업적 선호 및 기술이 어떻게 획득되며 교육 프로그램, 또 직업 현장의 일들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강화 이론과 어떤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그리고 환경적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또 학습 경험,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기술, 이것이 이제 클럼볼츠가 이야기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인데, 여기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유전적 요인과 이런 환경적 사항과 여러 가지 일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학습 경험과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기술,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으로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특성 요인 이론에서도 사람은 선천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럼볼츠도 이제 개인의 어떤 타고난 유전적 재능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물려받거나 타고난 개인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외모, 특정 질병에 걸릴 소인, 그리고 그 밖의 기질을 포함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유튜브에 요요라든지 이런 가수들을 보면은 그 부모를 살펴보면은 부모도 그런 분야에 굉장히 그 재능이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물려받은 선천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물론 이런 능력이 이제 후천적인 그 학습에 의해서 길러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타고난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목소리 같은 거, 음악 같은 거는 정말 타고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음친 것이죠. 잘 안 됩니다. 이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은 어떤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환경적 영향과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다양한 여건들도 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어떤 직종의 일자리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고용의 기회가 늘어나거나 감소하기도 하죠. 또한 기후나 자연재해, 어떤 사건 등에 의해서도 개인의 진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슈퍼가 이런 아치웨어의 모형을 통해서 이제 오른쪽 기둥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어떤 그 지리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거기에 속해 있죠. 적성이라든지, 적성이 아니고 어떤 그 사회 경제, 시장성, 또 정책들,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이 크럼볼츠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습 경험. 이것은 어떤 행동주의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행동주의 이론하고 이제는 같은 개념인 것이죠. 한 개인이 어떤 진로에 대해서 이것은 좋다 혹은 싫다라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전 학습 경험의 결과에 의한 것이죠. 즉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직업에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론볼츠는 그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학습 이론으로부터 6가지 검증 가능한 가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3가지는 어떤 직업에 선호 경향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그 직업의 전형적인 과제에서 성공한 사람, 그렇죠. 이러한 전형적인 과제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그 자기의 어떤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또 그 일을 하는 역할 모형이 강화받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직업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사귀는 사람이 뭐 나한테 그렇게 반감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공략하면 돼요. 뭐 그 사람의 부모, 형제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 직업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직업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인 것이죠. 나머지 3가지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면 됩니다. 어떤 직업에 대해서 비선호 경향을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그 직업의 전형적인 과제에서 실패한 사람, 또 그 일을 하는 역할 모형이 강화받지 못한 것을 본 사람, 또 그 직업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직업을 피하게 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될 수 있다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기술, 이거는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합니다.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앞에 제시한 어떤 선천적인 능력, 환경적인 상황, 학습 경험을 기반으로 갖추게 되는 기술입니다. 개인이 어떤 당면한 문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기술로 어떤 수행에 대한 기대, 또 업무 습관, 인지적 과정, 정서적 반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이러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기술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상에서 살펴본 4가지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도 한 개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또는 세상은 이렇구나 하는 일반화된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과 타인에 대한 일반화를 각각 자기 관찰 일반화, 세계관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기술에서 이런 과제 접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회복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회복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회사에 다니다가 구조조정됐다고 가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A는 내가 어떻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구직 등록을 하고 또 직업 상담을 받고 거기에 필요로 하면은 집단 상담도 하고 취업 알선도 받고 적극적으로 취업 전략도 세우고 해서 빨리 취업을 되는 반면에 B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취업도 굉장히 늦거나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는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이다. 내가 실직됐을 때 그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나만의 방법으로 성적을 잘 맞는 비법,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계획된 우연 모형, 이것이 클론볼츠의 그 저는 이 계획된 우연에 의해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진로 상담은 그 전통적인 진로 상담은 기본적으로 하되 이러한 계획된 우연에 대한 그 생각이 없으면 진로 상담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된 우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이 있죠. 근데 그러한 우연적인 사건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저는 사람에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진로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제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를 이러한 계획된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술은 그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한성, 의염 감수 등이 있으며 내담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태까지 누가 저한테 이런 일을 하자 같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는 거의 거절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진로의 영역이 생기고 또 다른 진로의 영역이 생기고, 거기서 저에게 긍정적으로 온 것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제 와이프가 몸은 왜 이렇게 바쁜데 자기한테 갖다 주는 것은 왜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정말 몸은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생기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결국은 진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사실 이제 박사 논문도 그 지도 기수가 미국의 그 아버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 책을 하나 줬습니다. 그 아버지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책을 줬는데, 저는 그 책을 가지고 그래 아버지의 특성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 뒤를 보니까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번역한 사람 이메일이 있더라.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이메일을 썼죠.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을 또 서울서 만나서 보니까 또 나이도 같고 그래서 그 연구가 학술지 하나 실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또 얻어가지고 그걸 또 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 대학생이 생각한 아버지의 특성 검사지를 개발을 해서 그 검사와 어떤 심리적인 진로와 심리와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우연히 나에게 발생된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주의 있게 관찰을 하며 그것에 대해서 그 한번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고 해본다는 거, 이것이 그 이런 개입된 우연 모형을 잡을 수 있는 진로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입된 우연 모형에 관계된 어떤 성격으로 보면 호기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기를 탐색하는 거,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다. 자질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거. 자,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태도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 또 낙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 자, 의형 감수.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도 행동하는 거. 사실은 조금만 그 불확실하고 위험하다고 보면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그 여러분들이 취업이 지금 당장 어떤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업한 후에 다시 주변을 끼웃거리자. 이 직업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는 더 좋은 어떤
이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또 다른 영역이 없을까? 그래서 주변을 기웃거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면은 한번 호기심을 갖고 도전해서 참여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하나의 또한 중요한 그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그것이 콜롬보초가 얘기한 계획된 우연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진로 상담에 적용을 하면, 자, 1단계로는 내담자로 하여금 계획된 우연한 일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관심 분야가 아니면 전혀 그거를 갖다가 어떤 도전하거나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 않죠.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거 사소한 그런 사건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2단계로는 내담자가 갖는 호기심과 학습과 그런 호기심을 학습과 탐색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고, 3단계는 자신의 진로에 우연적인 일들을 바람직하게 만들어내도록 가르치고, 4단계는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극복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클럼보츠의 사회학습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코칭 실습을 해보는 건데요. 상담자, 내담자 역할을 정해보고 상담자는 질문지에 그런 내용을 내담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자, 나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우연한 사건은 뭐가 있을까? 저는 겁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은 이러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위험한 진로였긴 하지만 이러한 그 우연에 의해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이러한 우연한 일들에 도전하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교수직을 하려고 했던 것 전혀 생각을 못했고 또 제가 사업을 하려고는 옛날에 전혀 꿈에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막 이런 걸 전혀 생각도 못했고 어쨌든 이런 우연에 의해서 우연한 사건이 있었던가 살펴보고, 이런 우연한 사건을 기회로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우연한 사건을 기회로 그것을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바람직한 성과는 뭐가 있었는가. 전 대학교 논문 아이디어도 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저 이외에도 똑같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것을 잡았고 여러 가지 저는 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한 사건이 나의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 작용해서 이런 계획된 우연으로 하는데 방해가 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콜럼볼츠의 이런 계획된 우연 모형을 가지고 진로 코칭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 간단한 썸머리를 하면은 이 콜럼볼츠는 그 사회 학습 이론은 이러한 진로 상담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고 상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진로 선택 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은 이러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환경적인 영향과 여러 가지 일들,
학습 경험,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기술직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진로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를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계획된 우연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학원에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된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계획된 우연을 내가 진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졸업장만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계획된 우연을 통해서 내 진로를 새롭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2차 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